4월 28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4월도 일하는 날은 오늘로 마지막이고요. 5월 11일까지 중간에 곳곳에 쉬는 날이 있고 대선까지 있어서 좋은 직장은 아마 오늘 저녁부터 11일간 연휴가 들어가는 직장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우리 사회가 내부에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홍준표냐 이렇게 싸우는 동안에요, 전 세계의 흐름이 급격하게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1945년 해방되고 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70년 만에 가장 힘든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어제 대북 정책을 전쟁불사에서 대화로 이렇게 선회하는 듯한 뉘앙스를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이 보수,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미국 형님 북한을 폭격할 것이다, 이번엔 전쟁이 한번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북한을 없애버리고 보수가 다시 부활될 것이다, 이런 가끔씩은 제가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황당함은 그 차원이 정말 수구 좌빨 못지않게, 저는 흔히 수구, 보수, 꼴통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좌파 중에서도 머리가 굳어서 회복 불능한 인간들을 수구 좌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구 좌빨 못지않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자기만의 환상에 빠진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분들은 또 이야기하지만 제 방송 보지 마십시오. 이번에 미국이 북한을 폭격을 해서 뭔가를 한국 편을 들어주고 위기에 빠진 한국을 구해줄 거라고 성조기 들고 다니신 분들은 한번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수구 꼴통이 아닌가요? 트럼프는 엄청난 실리주의자입니다. 솔직히 이익만 맞으면, 그리고 한국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한국을 팔아먹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 트럼프가 또 되어야 된다 이야기한 것은 세계사적 흐름에서의 이야기인 것이고, 또 한미관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트럼프가 되어야 한국을 정신을 차리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트럼프가 돼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힐러리가 되면 전통적인 공화당 민주당에서의 한미 관계를 답습해 갈 것이고, 트럼프가 되면 이제 한국 사람에게 무언가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힐러리나 오바마나 W 부시 같은 한미 관계가 지속되면 미국은 그냥 한국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핵심적 이익이 아닌 부분에서 관리해 갈 수는 있고, 그 과정에서 점점 한국과 서서히 멀어져 가겠지만은 트럼프가 되었을 때는 그런 방식을 포기한 채 한국인들로 하여금 A냐 B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선택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더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한국의 정권은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 북한과 가까운 흔히들 이야기하는 좌파 정권으로 교체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시, 오바마, 힐러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서 한국 내부에 생기고 있는, 골마가고 있는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기 전에 한번 드러내어서 까발려서
수술할 건 수술하고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가? 안 그러면 점점 곪아가는 것을 방치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오바마, 부시, 힐러리 등은 문제의 수술을 하지 않고 방치할 사람들입니다. 내 임기 4년, 내 임기 8년에 문제만 안 생기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 한반도 관계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략적 인내, 육자회담, 평화, 협의 등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북한 부분을 이렇게 방치해 갈 거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북한은 버릇이 더더 나빠지고 더더 힘을 갖게 되고 한국은 점점 더 썩어 골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렇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국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선수를 쳐서 이 한반도 문제를 정리하려고 들 거라는 거죠. 저는 트럼프가 협상으로 갈 거라고 수도 없이 트럼프가 협상을 시사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은 저보고 황장수 이번엔 틀렸다 어쩌다 하지만은 그래도 저만큼 고민하면요 대충 다음 수가 무슨 수인지 다 보입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을 놓고 고민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한국의 차기 정권 바뀔 가능성이 매우 커. 그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하고 어떤 관계에서 친중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친북이고 반일 반미 성격이 강한 것은 사실이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당신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다 해결할 거니까 우리하고 잘 지내고 북을 같이 날리자. 정리하자, 북핵을. 그리고 북한의 정권도 저거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죠. 자, 미국 측에서 봤을 때 당장의 북한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이번에 사실 트럼프가 북핵 위협을 가장되게 홍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IS의 위협은 기껏해야 테러지만은 북핵의 위협은 미국의 핵을 날려보내는 ICBM을 통해서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대중들에게 홍보하고 대중들의 우려를 굉장히 이렇게 높게 설정하면서 지금 자신에게 정권 초반 100일 동안에 가해졌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이 법조계의 반발, 그리고 트럼프 케어의 폐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IS 부분에 대한 그 강경 대응을 했지만은 그래서 외교안보에서 평가도 좀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 그리고 위키리커스, 그리고 트럼프 캠프, 그리고 트럼프 주변 인사의 러시아 대사나 러시아 측과의 관계, 그리고 여기에 대한 FBI 등의 조사, 이런 부분들이요 트럼프로서는 보통 신경 쓰이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돌파하는데 북핵의 위협을 미국 의회, 공화민주 양당을 다 공동 대응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시진핑을 압박해서 북핵 문제에 시진핑이 변화된 중국 입장을 보이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중국이 쇼를 하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폭격해도 우리는 보고 있겠다. 북한이 핵실험을 더하면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이 미국 보라고 쇼하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비밀 밀사를 김정은에게 보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할 거니까 너네들은 우리한테 반발하지 말고 그걸 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야 너네도 살고 우리가 산다. 그래가 너네들이 태양절, 창군절 15일, 25일 좀 조용히 있으면 곧바로 26일 이후에 미국이 군사적 압박도 가하겠지만은 대화도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할게.
그리고 한국 대선 끝나면 너네들한테 불리하지 않은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고, 그때부터 우리가 너네들하고 북미 직거래를 하게 해주고, 한국의 새 정권도 핵 동결을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주고, 그렇다면 북미 대화를 찬성하게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주변 환경이 우리 중국과 북한 너네들한테 매우 유리하게 흘러 들어가고, 트럼프는 네가 좀 조용하기만 하면 그걸로 대북 정책이 성공했다고 미국의 내부에 떠들고, 나는 트럼프한테 이렇게 신경 썼으니까 너네들은 우리한테 환율 조작이나 무역 마찰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지 말고 그냥 좀 넘어가고, 너네들은 미국하고 거래를 시작하고, 그리고 핵동결 수준에서 모든 것을 협상을 진행시켜가고 돈도 땡기고 하면 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시진핑하고 김정은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지금 하고 있고, 트럼프는 한마디로 집구석이 복잡하니까 그거 안정시키는 쪽에 이 문제를 적절하게 활용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 하원 의원, 상원 의원에게 합동으로 비공개 브리핑을 했고, 이날 틸러슨 국무, 매티스 국방, 코처 국가정보국장이 사상 첫 합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와 외교 채널 압박을 가속하고, 북한이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대화 협상의 길을 나오도록 이렇게 한일 양국과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군사 옵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빠진 성명을 발표한 부분입니다. 자, 이 말은요, 미국의 평소 행태들을 비추어 보면 빤한 이야기입니다. 자, 너네 당분간 사고 안 쳤으니 앞으로도 조용히 있으면 대화를 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고요. 트럼프의 스타일로 보면 북한하고 딜 쳐서, 중국하고 딜 쳐서 시끄럽게만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나의 핵심적 이해관계는 아니다라고 정리해 버릴 겁니다. 자, 우리가 참 우매한 한국의 꼴통 보수들이 마치 미국이 구세주처럼 북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스스로 자멸한 한국의 보수를 구제해 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겠지만은, 미국의 트럼프는 우리나라 국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북핵 문제를 지금까지 가져오는 과정에서 돈을 들인 게 뭐 있습니까? 입으로 시진핑이 불러서 니 북한 해결해라, 안 하면 우리 너 환율 조작이니 통상 문제를 제기해서 너네들을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겠다. 근데 네가 이걸 한다면 그거는 봐줄게. 자, 그게 지금 진행 단계입니다. 트럼프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고 사실적으로 보면 아무 비용도 안 들었습니다. 자, 잠수함이나 핵 항공모함 비행기 몇 대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 들었습니다. 그게 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북한에다가 트럼프가 저러니까 쟤 좀 또라이니까 우리 당분간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좀 하자. 너네 조용히 당분간 좀 있어. 자, 그럼 쟤들이 우리가 부탁을 했다. 네가 사고만 당분간만 며칠 안 치면 대화 이야기가 나오도록. 그리고 한국의 정권 바뀔 거니까 그 아들은 또 우리가 통하지 않냐. 라인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정리해 가자. 근데 우리는 핵 동결을 갖고 그 수준에서 미국하고 딜 쳐서 한국도 찬성할 거고 다음 정부가 그렇게 끝내면 네가 이득 아니냐. 요렇게 다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조치라는 말은 줄어들고 지금 미국의 엊그제 공동 발표에서 대북 협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평화적 비핵화라는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 이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협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북한을 폭격할 것처럼 벼랑끝 전략을 쓰고 있고, 중국이 여기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이것이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는 발표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트럼프와 시진핑이 이미 정상회담과 두 차례 전화회담에서 북한이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한다라는 합의를 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핵화, 핵동결 후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90년대 이후에 동구권이 무너진 이후 북한이 핵을 가져서 생존하겠다라고 나온 이후 협상하고 깨고 다시 협상하고 반복해온 일이고, 북한은 그 사이에 자신들의 한마디로 핵 능력을, 미사일 능력을 엄청나게 강화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이번에 북한과의 핵 위기는 앞으로 새로 탄생할 한국의 차기 정권이 여기에 둘러리 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안보하고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임시 봉합되면서 사실상 사고를 친 북한에게 또 다른 포상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될 경우 결국 앞으로 그 고통과 부담을 다 뒤집어 써야 될 사람은 한국이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미국에 대한 환상도 깨야 되고요. 트럼프라는 사람의 냉정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한국 내부의 절반쯤이 이런 방향을 원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래, 너네들이 그렇게 원하고 다음 정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가줄게, 이런 선택을 한 것처럼 돼버려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 앞날이 깜깜합니다.